저번 강의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커스텀 커브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점 3개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쪽에 Editable Sprines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지어 곡선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베이지어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연한 이런 스플라인 곡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시면은 각 영역별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놓는데요.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요.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 대의 모니터를 쓰시거나 그러시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하셔가지고 크게 보시면서 컨트롤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커브는 다빈치 리졸브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커스텀 커브를 어떻게 쓰는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 왔고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커맨드 M, 윈도우로는 컨트롤 M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인풋과 아웃풋에서 이제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카메라, 모니터를 대입시켜가지고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포토샵의 커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풋, 아웃풋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컨트롤하면은 이렇게 대비를 늘려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밝고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프리셋이 있는데 이제 열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컬러 네거티브도 있고요.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크로스 프로세스 룩도 이제 구현이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이 크로스 프로세스 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휘도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채널에 이제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룩을 따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포토샵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프로세스 룩을 이렇게 구현하는구나, 이런 걸 보는 것도 괜찮은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보시면은 컨트라스트를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디엄 컨트라스트, 그 다음에 스트롱 컨트라스트 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일단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누르면은 이제 컨트라스트를 이제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곡선이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서 조금 공부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 명부보다 안부 쪽에 이제 커브를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린 걸 볼 수 있는데요. 대비를 살짝 좀 확보하고 싶을 때 명부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부를 움직이는 게 이제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눈이 어두운 곳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명부보다, 밝은 곳보다.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컨트라스트를 잡고 싶을 때는 명부를 움직이지 마시고요, 안부를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포토샵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스트롱 컨트라스트가 있는데, 스트롱 컨트라스트를 선택해 주면 안부는 이제 거의 위치가 같죠. 그런데 이제 명부도 이제 움직여졌습니다. 안부를 먼저 움직여 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확보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명부를 움직여 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참고적으로 공부하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말이 나온 김에 뭐 라이트룸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라이트룸에 오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 톤 커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각각 선택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커브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베이직한 커브이기 때문에 잘 모르셨던 분들은 꼭 익혀두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커브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거는 커스텀 커브고요. 이쪽을 눌러주시게 되면 색상 커브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영문 버전으로는 휴 커브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원하는 화면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한 부분을 위아래로 들어 올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레드 색상을 이 아래쪽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레드가 선택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고 내려서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취소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수치를 통해서 컨트롤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인풋 휴가 있는데요. 이 값을 옮겨 주시게 되면은 색상을 좀 더 정밀하게 수치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커브를 이제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버스에 만약에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제 색상이 변경이 되는데,
때 지금 이 선택된 양 옆으로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제한 걸어두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영역을 굉장히 좁게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룩처럼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선택을 해주실 때는 이 선택된 곳의 양옆으로 있는 레인지를 적당히 선택을 해주셔야 자연스럽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얼룩이 생기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적당하게 옮겨줘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많이 넓혀주게 되면 지금 이런 사람의 이런 피부톤도 변경이 됐어요. 이런 쪽도. 그러니까 레인지가 너무 넓어도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좁아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 아마 마스킹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휴휴 커브나 이런 다른 커브도 설명을 드릴 텐데, 선택을 해주실 때 이 레인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커브는 이제 휴 세츄레이션 커브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색상의 이제 채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여성분이 지금 레드 컬러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레드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면은 선택한 색상의 채도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앞서서 설명드린 색상 커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인지를 잘 정해 주셔야 돼요. 이걸 너무 좁게 해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너무 높게 해도 다른 색상의 채도도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꼭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커브는 휴 루마 커브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색상과 밝기를 컨트롤하는 커브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색상이 이제 밝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생각보다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서요. 너무 과한 값을 주면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적당한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레인지도 꼭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루마 세츄레이션 커브인데요. 이번에는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밝기예요. 밝기에 따른 이제 채도를 컨트롤하는 건데, 이쪽에 이제 보이는 영역은 어두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쪽은 밝은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죠. 그래서 어두운 곳을 잡고요. 내려주게 되면은 어두운 곳에 이런 식으로 채도를 이제 제거를 시켜주고요. 반대로 밝은 곳을 선택을 해주고 내려주게 되면 이 밝은 영역의 채도를 이제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 볼 커브는 세츄레이션 커브입니다. 자, 이쪽은 채도가 이제 낮은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고채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쪽이 채도가 좀 높죠. 그래서 잡고 내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채도가 높은 부분의 채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를 잡고 내리면은 여기는 저채도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면은 자, 이렇게 채도가 낮은 부분에 채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이 세츄레이션 커브를 쓸 때 지금 이 여성분이 입고 있는 이 레드 색상의 채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은 채도가 낮아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만들어서 이제 낮춰주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채도가 낮아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커브를 사용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커브는요, 세츄레이션 루마입니다. 그러니까 채도의 이제 밝기를 컨트롤하는 건데요. 이쪽은 채도가 높은 부분이고 이쪽은 채도가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이 채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이 채도가 높은 부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은 채도가 높은 부분의 밝기를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이쪽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 채도가 낮은 부분에 이제 명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커브를 쓰실 때는 항상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좀 이상하게 모양을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미지가 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적당한 값을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요,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커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커스텀 커브를 빼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간단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번 강의랑 그리고 이번 강의까지 커브에 대한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